안녕하십니까. 주식경의 윤정도입니다. 시장에는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도박꾼의 오류라는 얘기인데요. 도박꾼들은 매일매일 자신들이 손실이 나면서도 오늘만큼은 승률이 있을 것이다, 오늘만큼은 수익이 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도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지 않나요? 기본기가 돼 있지 않으신 상태에서 막연하게 내 계좌의 수익을 원하신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가장 쉽고 명쾌하게 여러분들께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 만큼 늦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했는데요. 먼저 교육받으시기 전에 교육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시장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이평선에 대해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이평선에 대해서요, 심화과정 바로 앞단계 여러분들 기초과정 또 배우셨고요. 이번 주에는 심화과정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이평선에 대해서는 캔들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복습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평선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도 복습 시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평선의 성향 부분 같이 놓고 보면서 복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의 기본 성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표가 나와 있는데요. 좀 빠르게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은 매매 타이밍이 되겠죠. 이평선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주가가 이평선을 상향 혹은 하향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나 매도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은 이격도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 부분은 어느 정도의 기울기로 형성이 되느냐, 단기 이평선과 중장기 이평선의 기울기를 말 그대로 나타내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이격도 부분은 사실상 이번 주에 가급적이면 이격도까지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전략까지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체크를 좀 해두시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추세의 반전 부분도 사실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초 부분에서는 성향 부분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향후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추세 반전 부분이 상당히 주요한 비법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강세 국면, 또 약세 국면, 하락 반전, 상승 반전,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강세 국면과 약세 국면의 주가의 흐름, 이평선의 또 움직임, 그런 부분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락 반전과 상승 반전, 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쭉 이평선이 상향되다가 어떻게 돼요? 꺾어져 내려오는 하락 반전이 될 경우에는 차익 실현. 하락 구간에서 상승 반전이 되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편입 구간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매매 포착을 할 수 있는 것이 이평선이다.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매매 타이밍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하거나 하향할 때 돌파하는 그런 시점을 매매 구간으로 선정한다. 근데 이 부분은 실전 차트 놓고 보시면은요, 교과서적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이평선이 상향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지지라인으로 형성해서 움직이는 주가, 추세 부분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주가를 이탈했을 때에는 무조건 매도이냐,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기본적인 방법,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본적인 성향 부분만을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화 과정에서는 무조건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 부분 다시 또 놓고 보여드리는데 하락 구간에서 상승 반전되는 이런 구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차트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한국전력의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매수 타이밍 이렇게 써놨어요. 매도 타이밍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상의 단기 이평선의 경우에는 이러한 매매 사인이 사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쉽게 쫓아가실 수 있겠죠. 평상시에 보고 있던 종목이다라는 가정하에 5일선을 올라서게 되는 그것도 좀 양봉이 크게 발생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 격도가 이평선이 윗방향으로 쑥 올라서겠죠. 이러한 구간에 매수를 잡았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뭐 한국전력이 뭐 실적 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 때문에 저런 양봉이 나왔을 텐데 그 부분을 포착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사실상 5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준에서는 일단 어찌되었던 이평선을 올라서는 구간을 일단 매수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가정.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도 국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평선을 하향 이탈했을 때 뭐 이런 국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과 20일선, 60일선, 120일선의 대응 전략은 사실상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울기 부분은요. 이건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중기, 장기 이평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고 단기 이평선의 기울기는 상대적으로 가파르다. 이 부분을 역시 차트로 놓고 보시면은요. 60일선과 120일선 장기 이평 대비해서 20일선과 5일선의 가파르기 어떻습니까? 조금 더 가파르다. 이 부분은 가장 단순한 그러한 기준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들으실 때는 뭐 이처럼 단순하고 쉬운 게 어딨냐, 이게 어떻게 교육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심화 과정, 지난주에도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너무 쉬웠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기울기에 따라서 향후에 여러분들의 전략 부분은 상당히 고급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부분이 단기, 중기, 장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기울어지는지 이 부분도 꼭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격도 부분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격도 부분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 캔들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별 3개짜리 있죠? 별 3개짜리 뭐 캔들 하나 혹은 캔들 2개 혹은 캔들 3개짜리에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러한 신뢰도가 높은 그러한 핵심 포인트 마찬가지입니다. 이평선에서도 이격도 부분이 상당히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이격도만 아셔도 상당히 쉽게 시장에서 종목을 포착하시고 또 차익 실현하실 수 있다. 물론 약간의 후행성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상당히 좋은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요. 이격도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조금 더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격도 부분 설명 계속해서 진행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주가와 이평선의 거리가 벌어지면 회귀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격도 자체는 이게 이평선이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움직였어요. 단기급등이 나와서. 그럼 이게 뭐라고요? 거리가 많이 발생됐다는 거죠. 이격이 벌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회귀하는 경향을 우리가 형상을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 전략을 포착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전 차트 역시 하나 놓고 보면요. 대우건설의 기준이 되는데 이 빨간 색깔 선이 100입니다. 100. 그래서 이 이평선에 전부 가격이 있겠죠. 5일 이평선, 뭐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이동 평균선에 평균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 가격 대비해서 현재 주가 나누기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가 부분이 자, 이격도 밑으로 100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게 이런 기준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평선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다소 과도하게 만약에 내려오는 구간이 발생되게 되면은 매수 사인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러한 구간에서의 뭐 매수라든가 매수 사인이 나왔을 때 매수라든가 혹은 과열권에 놓여져 있을 때의 차익 실현 이러한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이격도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이격도라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벌어졌을 때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구나. 이 성질을 이용해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구나.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이 이격도에 대한 심화 교육 들어가면은 굉장히 설레이고 흥분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주추세 반전. 이 부분은 별 2개. 뒤에 가면 이것도 뭐 3개 정도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 추세 반전을 활용을 해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돌아가는 혹은 상승해서 하락으로 돌려지는 이러한 흐름에서 차익 실현 구간, 매수 구간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다시 놓고 보시게 되면요.
주추세 부분이라는 건 뭐죠?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상승 추세일 것이냐, 하락 추세일 것이냐. 한 번 추세가 결정되면은 한동안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장기 이평, 120일 이평이 위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한동안 이것이 주가 흐름이 강세로 연출될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하락 추세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경우라면은 계속해서 장기간, 122평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은 이렇게 해서 강세 혹은 약세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이격도의 주 추세가 바뀌기 위해서는 교과서적인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이격도가, 주가가 이격도 위로 올라서면은 주 추세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뀔 수 있다의 기준이고 확실히 바뀌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섰는데 결과적으로 밀려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추세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추세 배울 때에는 추세선이 있고 그 추세선 위나 아래로 3에서 5%, 또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를 벗겨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추세가 새롭게 생긴다 그랬죠? 근데 이평선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평선의 경우에는 기울기를 놓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기울기가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된다? 5일이면 5일의 평균, 20일이면 20일의 평균, 60일이면 60일의 평균.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어떻게 됩니까? 120일의 평균이 되잖아요. 120일의 평균이 되다 보니까 이 앞전에 계속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기준해서 이 이평선이 돌려질 것이냐, 주추세가 바뀔 것이냐, 바뀌기 위해서는 이 앞전의 흐름까지, 120일의 흐름까지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더 가파른 상승 내지는 위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꽉 깨져 내려왔죠. 그렇다면 교과서적인 내용은 조금은 우리가 달리 해석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심화 과정, 실전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과 이러한 부분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평선 위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매매 포착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심화 과정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강세 국면이에요. 이쪽 부분은 좀 빨리 지나갈게요. 강세 국면. 말 그대로 시장이 강세를 띠고 혹은 이평선이 강세를 띠고 주가 부분이 이 위에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이 한동안 추세 분석이잖아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롯데쇼핑의 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요. 60일 이평선, 특히 이제 단기 이평선보다는 중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탔을 때 그 추세 부분은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추세 부분이 이어져 간다라는 부분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약세 국면에서는 역시 반대의 흐름이 되겠죠. 한번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박꾼의 오류라고 그랬잖아요. 도박꾼의 오류. 네? 도박꾼의 오류라는 부분이 뭐냐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동전을 여러분들이 바닥에다 50번을 던졌는데 말도 안 되게 50번 다 앞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던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동전이 나올 확률은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은 5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다. 이번에는 뒷면 나오겠지. 이번엔 뒷면 나오겠지. 언젠간 나오겠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맹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추세 부분, 이평선을 놓고 배울 때 맨 처음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약세로 흘러내려간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강세로 올라간다. 그렇게 된다면 이 추세가 한동안 지속된다는 겁니다. 20일 이평선이라고 그랬죠, 이게? 초록색은? 그러면 최소 20일 범위까지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최소. 예? 그리고 그 최소 범위를 뛰어넘으려면은 올려져야 되는데 그냥 올려주면 어떻게 돼? 안 된다고요. 올려져서 이 위에서 흐름을 줘야만 그래야만 이평선이 기울기가 바뀌고 추세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한동안 이 추세, 약세 국면에서는 약세, 또 강세 국면에서는 강세가 지속된다. 이 부분 쉬운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별 2개 혹은 뒤에 가서 심화 과정에서는 별 3개가 됩니다. 하락 반전, 차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 이평선 아래로 하향될 때 추세 하락 반전이 가능하다. 이 얘기도 제가 너무 간단하게만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그냥 내려갔다고 해서 하락 반전이 되는 건 아니죠. 이평선을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평선이 5거래일이면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5거래일 동안의 평균 주가입니다. 그죠? 20거래일, 60거래일 다 평균 주가란 말이에요. 그게 한 번에 꺾여 내려가거나 움직이진 않아요.
그 정도로 강도 있게 주가가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평선들도 그 기울기가 평상시 대비해서는 좀 강하게 움직이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하락 반전 성향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평선이 있는데 주가가 먼저 급락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놓고 보시게 되면요. 포스코의 일봉 차트인데 전체적으로는 주가가 빠지니까 역배열이다. 여기까지는 쉽게 아시잖아요. 주가가 빠지니까 역배열이다. 다만 이걸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일단은 먼저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는데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걸 제가 좀 당겨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좀 멀리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주가가 먼저 빠졌어요. 먼저 여기 빠지고 이평선이 뒤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후행성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20일 전이 60일선을 하향하기 전에 벌써 주가가 깨져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60일 전이 120일선을 하향하기 전에 주가가 먼저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과정에서 이평선의 하락 반전 가능성 부분에서는 평상시에 이 이평선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급격한 기울기가 나타나든가, 그러니까 주가 급락이 나오든가 주가 급등이 나오든가,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 어떤 거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제가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월 단위예요. 그죠? 일봉 차트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평균을 내실 수 있어야 돼. 8달이면은 6달이 120일 선 아닙니까? 6달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기준에서 놓고 보죠. 여기까지 기준에서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뒤에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대략적인 평균 주가가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되는 주가의 120일 선이 여기라는 거예요. 60일 선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이죠? 여기 기준이라고 잡았으니까요. 하나, 둘, 셋. 3개월의 기준에 여기서부터의 평균이면 대략 60일 선은 이 정도 되겠네요. 왜? 위에도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20일 선. 한 달이 되겠죠. 한 달. 한 달에서는 주가 밀려내려고 횡보니까 밀려내려온 이후에 횡보. 5일선 마찬가지. 5거래일. 무슨 얘기냐면 향후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 급격하게 주가가 급락을 해서 이평선들이 깨고 내려오는 것도 예상할 수 있지만, 이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경우도 있지만 주가가 흘러내려올 때, 완만하게 만약에 흘러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언제쯤에 이 주추세선이, 중장기 추세선이 바뀔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미리 일정 부분 예측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다고요? 안 어렵습니다. 이평선이 뭐 수백 개 있습니까? 물론 만들면 수백 개 있죠. 뭐 5일선, 3일선, 5일선, 10일선, 뭐 8일선도 쓰시는 분도 있고요. 만들기 나름입니다. 다만 내 기준 라인만 있으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상승 반전 부분 짤막하게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위로 상향될 경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평선이 멈춰 있고 주가가 미리 급등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평선을 지금은 많이 안 드렸는데, 이 부분 몇 개 가지고 나서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상승 반전 구간에 있어서 예제를 별로 안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제 보여달라고 막 그러시는데, 오늘 두 가지 보여드리고, 두 가지 이평선 보여드리고, 그 뒷부분에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일단 주가가 먼저 급등이 나오죠. 그죠? 급등 나온 이후에 20일선을 먼저 올라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올라탔을 때 평상시 대비해서 캔들이 크다는 건 뭡니까? 상승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 상승률이 높았을 때, 그렇다면 20거래일 기준 어디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부터의 평균 주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그려 나가시면 돼요. 아, 그러면 여기 놓여져 있을 때 이평선의 기울기가 돌려질 가능성이 있구나. 이게 유지만 된다라고 한다면. 그죠? 이러한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거를 지금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뒷부분에 심화 과정이 있다고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120일선 놓여져 있는 20일, 60일, 120일선 놓여져 있는 구간인데요.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부분이 먼저 갑니다. 먼저 갔을 때 평균치를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생각하셔서 기울기가 언제쯤 바뀐다라는 거를 예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업은행의 일봉 차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집 구간 있고 그 앞전에 이렇게 해서 5일선은 벌써 다 탈환이 됐을 거고요. 20일선 탈환됐죠. 60일선 탈환됐죠. 120일선 탈환됐죠. 근데 이평선들은 늦게 움직여요.
60일 이평선도 늦게 움직여서 여기서 장기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여기서 정배열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매매 전략 당연히 잡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조금 더 앞쪽에서의 전략을 가지고 가시기 원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평선의 기울기 부분, 계속 강조드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그럼 이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제가 볼 땐 너무너무 쉬운 건데도 어렵다고 하신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교육 교재를 미리 좀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 교육 교재를 가지고 방송에 같이 임하셔서 보십시오. 이거 불TV 전문가들이 같이 협심을 해서 다 만든 자료입니다. 굉장히 고급 자료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첨삭 지도를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셔서 지금 좀 어려우신 부분들 쉽게 더 설명드릴 테니까 꼭 시청자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캔들과 마찬가지로 복습 내용이 계속 중복될 겁니다. 이번 주에도 내내 중복이 될 거예요. 그러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너무 잊고 지나가던 부분, 그리고 굉장히 좀 심오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그냥 건너뛰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자꾸 눈으로 익히시면서 이해가 돼야만 나중에 돼서는 이평선을 보기만 해도 아 이거 언제쯤 추세 바뀌겠다. 이거 언제쯤 기울기가 바뀌겠다. 이거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는 없겠다. 여러 가지 판단을 순간적으로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순간적인 판단이 안 되더라도 중기 포트폴리오 설정을 하실 때 그러한 내 기준점을 가지고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설정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부분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요. 계속 복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앞서 나가실 필요는 없어요. 예습까지는 뭐 필요 없으니까 복습만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략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략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찌 보시면 굉장히 단순하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중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중복되는 내용 중에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쫓아오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부분, 한 가지 이평선만 놓고 여러분들이 매매, 포착 하실 수 있는 방법 준비해봤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평선 활용,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캔들 배울 때 뭐 한 개짜리 기준이 된다. 예? 그죠? 한 개짜리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별 2개짜리 양봉도 있고, 삿바형 기준의 양봉, 또 뭐 해머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었죠? 도지도 있었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별 3개짜리만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 한 가지 이평선을 놓고 보실 때에도 각각 다 중요합니다만 거기서 핵심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신호,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신호. 이 부분에 아까 복습 과정에서 조금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리다 보니까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매수면 매수고 매도면 매도지 무슨 자꾸 변형을 얘기할까? 예? 그잖아요. 교육을 받아서 이평선 위로 올라가면 매수. 그럼 끝나지. 야, 매수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매수하면 안 되고 저렇게 되면 또 매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혼란이 있으셨다면은 그냥 현재 기준에서는 매수 신호 그대로 인정을 하십시오. 이해를 하십시오. 다만 제가 이 부분 뒷부분에서 실전 차트 놓고 보면서 과연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지, 단기 이평에서 이 매수 매도를 쫓아했을 때 성향이 맞는지, 또 장기 이평에서 매수 매도의 성향이 맞는지 그 성향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준 잡으셔서 이게 내 성향이다 하면 그 기준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부분 실제로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S 일봉 차트예요. 일단 5일 전부터 먼저 설명을 쭉 드려봅니다. 야, 좋죠?
계속해서 빨간불이 많고 1선, 2평선 위에서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올라타면서 이 기울기, 그러니까 상승 기울기가 위쪽으로 뭐 45도 정도 각도 되나요? 이 정도로 쭉 끌어올려지니까 나도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사고 싶습니다. GS라는 이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경우가 드물 텐데 어찌됐건 올해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흐름인데요. 자, 놓고 보시죠. 5일선을 타고 올라섰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을 5일선을 매매 공략을 잡으시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평상시에 보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5일선이라는 거는 단기잖아요. 5거래일 동안에 개인 수급에 의해서 또 기관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주가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이기 때문에 그날 당일날도 5일선 위로 당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사이에. 뭐 20일 전이나 60일 전은 좀 이격이 벌어졌으면 하루에 올라오기 힘들죠. 근데 5일선은 하루에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지간해서는. 근데 지금 다시 놓고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이 부분 우리가 캔들 배웠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냥 이 결과물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 시가가 여기서 시작했다가 꼬리가 달렸으니까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서서 양봉이 발생되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종가에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장중에 내가 보면서 양봉으로 5일선을 탈환하는 걸 확인했다. 저 힘을 난 단기 매매를 잘하니까 저 힘을 믿고 쫓아가겠다. 그럼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투자 성향의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나는 이날 못 봤어요. GS 일봉 차트를 평상시에 못 보고 계시다가 그 다음날 알게 됐어요. 그것도 그 다음날 하는 경우도 사실은 좀 드물죠. 관심이 없으면. 왜냐하면 5일선에 올라타는 종목은 뭐 예를 든다면 시장에 1000종목이 있으면 하루에 500종목은 올라타겠죠. 네? 안 그러겠어요? 반은 올라탈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됐건 올라탔는데 그날은 모르고 그 다음날 알았다. 그 다음날 이격이 발생되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5일선이 부딪혀지는 구간에 편입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라면은 근데 이러한 구간에서 편입이 가능하시죠? 가능하신데 이 부분이 매매가 좀 어렵다면은 저라면 언제 들어가냐면요. 기울기가 상향이 된 추세에서 그렇게 된다면 아마 밑에 지금은 뭐 선 하나만 가지고 합니다만 그 밑에 중장기 이평선들도 이제 쫓아올 수 있는 기준이 될 거예요. 이걸 무시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꼬리 달고 돌려지는 흐름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 타임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딪히는 매수 타임도 잡으실 수 있고요. 여기서도 잡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들 여기서는 놓치시게 되죠. 혹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합니다. 이평선 이탈이 되면 매도 사인 기준이 되잖아요. 그럼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돌려질 때 어떻게 한다? 매수 구간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추세가 5일선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추세 부분이 상당 구간 진행된다. 그래서 최소 범위를 5거래일이기 때문에 5일 이상 추세 부분이 살아날 수 있다. 이 기울기가 급격히 올라가 줬을 경우에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지금 이해하시기 어렵다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녹화 방송 보시면서 어느 때 5일선은 공략을 해야 될지를 잘 선택을 하십시오. 다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도 타이밍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5일선을 이탈하고 있어요. 전부 이탈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매도 타이밍이라기보다는 관망 타이밍이죠. 관망. 왜? 이평선이 뉘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평선 밑으로 주가가 형성돼 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시가 대비해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빨간색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종가가 시가보다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눌림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여간 이 부분도 나중에 또 심화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정리. 5일선 정리. 5일선 정리는 뭐냐? 단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을 설정해서 공략할 수는 있지만 다소 매매가 빠르지 못한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른 차트를 놓고 보면 설명드릴게요. 다른 차트를 놓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차트도 긍정적인 차트인데요. 간단합니다. 매도 21선 이평선이에요. 21선. 그래서 여기서 매도 구간이 설정돼 있어요. 21선에서는 일단 이평선을 이탈했을 경우에 매도의 기준을 잡자. 아시겠죠? 21선 기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중기 한 달 정도의 이평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한 번 이평선을 크게 이탈했을 경우에 이격이 크게 발생됐을 경우에는 되돌리는 데에는 다소의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급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 그죠? 일봉 차트 기준에서도 하루 이틀 계속 눌리게 될 경우 아마도 기울기가 이렇게 하향돼서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탈이 될 경우에는 그 추세를 20거래일 이상으로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 이격이 발생돼 있죠. 나중에 이격 배우겠습니다만 이 이격이 발생돼 있을 때에는 일단은 추세 부분이 더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격이 붙여져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20일 전, 5일 전의 경우에는 단기 매매하시기에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전부터의 기준을 놓고 잡으셔서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그리고 이평선을 올라탔을 때 매수 매도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별표하시고 딱 써놓으세요. 어떤 걸로? 기울기. 아시겠죠? 이평선의 기울기. 이것만 딱 이해하시면 끝납니다. 20일 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20일 전을 이탈했을 때 기울기가 꺾여져 있는 시점이라면 무조건 매수입니다. 1. 기울기가 하향되고 있을 때 이평선을 이탈했다? 무조건 매도입니다. 이거는.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매도라고 무조건이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두 번째, 기울기가 횡보일 때에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하면 그것도 어떻게 된다? 매도. 근데 여기는 무조건 매도 이후에 관망도 그지 하실 필요 없어요. 기울기가 꺾여 있기 때문에. 20일선, 60일선, 120일선까지 다 꺾여 있으면 이건 뭐 관망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추세 부분이 지속된다고 그랬죠. 한동안. 그죠? 두 번째, 기울기가 횡보 추세인데 이탈했다. 이런 구간이 되겠죠.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 이후에 관망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횡보 이평선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움직임을 주게 되면은 방향성이 확연하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관망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평선 위를 탈환하느냐 여부를 관망하는 것이 되겠죠. 아시겠죠? 세 번째 부분은 역시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울기가 상승이다. 기울기가 상승인데 이평선을 이탈했어요. 주가가. 그럴 때는 일단 매도를 해야 되겠죠. 기준점이니까 매도를 하는데 이것은 관심 플러스 매수 대기입니다. 어렵습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린 건데 미리 뒷부분의 전략까지도 같이 내용이 앞에 나온 겁니다. 지금. 다시 보시죠. 이평선의 기울기가 꺾여졌을 때에 주가가 하향되면 이건 무조건 매도. 그리고 나서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왜 봐요? V자형으로 나오면 그때 되면 시장에 뉴스가 나올 겁니다. LG전자 급등 나왔네 라고. 그럼 그때 관심을 가지셔도 돼요. 절대 안 늦습니다. 왜? V자형으로 나오더라도 이평선이 돌려지기까지는 이거 하락 추세라고 그랬잖아요. 이평선이. 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쳐다도 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평선이 횡보 국면이다 라고 했을 때는 매도 후에 관심만 일부. 근데 그것도 이평선 밑으로 주가 있을 때는 관심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다가 돌려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21선도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21선이면 어떻게 됐어요? 한 달이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까지 됩니다. 20거래일이. 그렇게 됐는데 양봉이 이렇게 크게 발생이 됐어요. 양봉이 크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평균 단가를 대략 예측하신 분들은 5일선 올라타고 5일선 지금 안 보입니다만 5일선 올라타고 21선을 치고 가는데 양봉으로 계속해서 움직여줘요. 그럴 경우에는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평선의 21선의 기울기가 윗방향으로 돌려질 수 있겠구나. 그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고 올렸다. 이때는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이럴 때는 접근이 불가능한데 지금처럼 횡보 국면에서 그나마 앞에 주가 부분이 돌려질 수 있는 위치라면은 이럴 때는 매수 관점. 근데 이거 힘드시죠? 힘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관심권에서 제외를 시켜 놓으셨다가 그 이후에 흐름에서 매수 타임을 잡으셔야 됩니다. 매도 타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평선이 이탈이 되면은 일단은 뭐 무조건 매도잖아요. 기준이니까. 매도 이후에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여기서 종가를 돌려놨어요. 이평선을 다시 탔어요. 상승 추세 구간에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재매수도 하실 수 있지만 저라면 약간 고려를 합니다. 왜? 이평선이 벌써 주가가 올라갈 자리에 못 올라가고 눌림목이 됐던 어찌됐던 눌려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평선이 서서히 둔화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둔화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서 돌려지려면 그 다음날 강하게 돌려줘야 돼요. 그럼 그 다음날 강하게 돌려질 때에
움직임을 같이 가져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다음날 음봉으로 떨어진다? 만약에 매수했더라도 손절. 그죠? 바로 잘라줘야 돼. 바로. 그러고 나서 이평선 밑으로 내려와 있고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기울어지죠. 관심 제외.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 LG전자 일봉 차트 보시면은 야 여기 이평선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지금 이런 음봉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이런 음봉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음봉이 떨어지면은 평균 단가가 이렇게 돼버리면 평균 단가가 확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의 이 상태에 여기서 급격한 움직임이 있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횡보입니다. 그렇다면 위든 아래든 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위든 아래든 튈 수 있는데 위쪽에서의 움직임을 돌려주고 나서 위쪽에서의 흐름을 준다. 여기서 매수를 하시고 대응 전략을 꾸려나가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서 매수를 못 하셨다면은 나만의 기준점이 있는 거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기 싫다라고 하실 때는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죠? 이평선과 가까워질 때까지를. 그렇게 기준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일 이평선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21일 이평선 하나 더 보게 되면요. 여기서 똑같은 흐름이 되겠죠? 행복하고 있는데 밀려 떨어졌어요. 밀려 떨어졌는데 매도한 이후에 관심을 갖자라고 했는데 돌려줬어요. 관심을 갖자라고 했는데 돌려줬어요. 돌려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뻗어가지를 못하죠.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이평선이 기울어 버립니다. 그럼 관심에서 제외. 네? 관심에서 제외. 여기서 급격하게 양봉이 두 개가 나오면서 움직였는데 그렇다면은 앞전에 여기서부터 평균이 되잖아요. 20거래일 선이면.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고 해도 평균 단가가 여기서 많이 돼 있으니까 20일 선이 이어지려면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서 치고 올라갔으니까 매수를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다만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밀릴 때는 손절을 일부 단행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증권의 일봉 차트에서는 기울기가 급등이 나온 이후에 위로 강하게 치진 못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만약에 음봉으로 손절을 했다면 다시 돌려지고 여기서 이제 기준 흐름을 주고 있죠. 앞에서 흘러왔던 흐름에서 이평선의 평균을 대략적으로 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평선 위쪽에 흐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되세요? 이평선 위에서 움직임을 주고 갈 때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매수 구간을 설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적으로 올라탔다고 해서 매수 기준이 아니에요. 이평선의 기울기가 언제쯤 돌려질 수 있을까를 놓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중기 이평선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5일선과 21선까지가 굉장히 좀 짧은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짧은 구간이 될 수 있고 60일선과 120일선이 조금 지루한 구간이 될 수 있지만은 60일선과 120일선에서 완벽하게 좀 이루어내시면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이평선 부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21선에서도 길게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툭툭툭 지나갈게요. 자, 상승 추세에서 깨고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매도 후에 관심 플러스 매수의 관점까지도 기대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깨져버리죠. 반등이 나오는데 이평선을 올라타지를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꺾인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아예 관심권에서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꺾여주는 순간 얘는 관심권에서 끝. 지워버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거는 저희 연구원들이 저를 골탕 먹이려고 이거를 해놓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점상이 점상.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이거를 현대상선 이거를 점상이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매수 타임을 주니? 말 같은 소리를 해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대표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해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점상이 나오면 분명히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그렇죠. 왜 상한가가 나왔는지 뉴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점상 가면은 평상시 20일 평균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섰기 때문에 평균 가격이 끌어올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못 잡았다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뭐 21선이 부딪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상한가인데 못 잡아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실 경우라면은 그 다음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어떻게 쫓아갑니까? 이격이. 그래서 눌려진다. 만약에 눌려졌다. 뭐 안 눌려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 눌려졌다라고 했을 때 이평선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를 보자 그랬잖아요. 기울기를.
여기서 뭐 재료가 아니어서 점상 이후에 꼬리 달아서 쭉 내려오면은 그러면 뭐 이평선 다시 깨지니까 기울기가 깨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점상 뉴스 나와서 점상이네 이거 못 찾는데 아깝네 갔네 알았어 이평선의 기울기가 돌려주겠구나. 근데 내려오다가 여기서 다행히 어떻게 됩니까 양봉이에요. 시가 대비해서 돌리잖아요. 그럼 이런 때는 돌리는데 야 그 다음날 또 밀려라 이 생각보다는 분할 매수 접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언제 여기서만 어떻게 잡아요? 그 욕심이지.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에 놓여져 있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좋은 제가 볼 때는 공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상한가 이후에 당연히 중기 이평선들의 가격이 평균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평선의 기울기를 미리 예측을 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좋은 흐름으로 나오게 된다면 편입 구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나머지 부분 지금 61선, 121선 똑같은 내용이니까 짧게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 이평선은 그만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61선 이평선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일 이평선 그 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요. 더 쉬워요. 사실은 21선보다는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61선 이평선이라는 거는 쉽게 변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면 1. 기울기가 하락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도 후 쳐다도 보지 말자요. 재탈환 못하면. 쉽잖아요, 이제. 기준 딱 잡아드리잖아요. 이 평선이 기울기가 평행이면은 매도 후 관심만 갖자. 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니까. 근데 5일선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매매가 빠르니까. 21선 이상입니다. 3. 매도했는데 이평선이 상향이다. 그러면은 일단 관심 갖고 플러스 어떻게 한다? 매수 구간, 매수 대기 설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놓고 보겠습니다. 그럼 61선도 적응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향 추세에서 어떻게 됩니까? 깨고 내려갔어요. 깨고 내려가는데 그럼 매수 대기죠. 매도했으니까 일단 매수 대기 아닙니까? 상향 추세니까. 근데 그 이후에 돌리질 못합니다. 돌리질 못해요. 그럼 61선은 참 고맙고 좋은 게 돌렸다 내려가고 돌렸다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드물어요. 드물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탈이 되고 그 이후에 주가가 이평선 밑에서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하향되죠.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는. 단기 이평 가지고 매매하실 필요 없이 그냥 추세 최소 60거래일 동안은 하락한다라고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62평선에서 하향이 됐으면 60거래일 동안에. 이거 아까 앞서 맨 처음 뭐라 그랬어요? 동전 던져가지고 50번 안면 나왔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 이거 내가 맨날 손해봤는데 언젠간 뭘 언젠간 올라요. 추세 한번 꺾이면 끝난 거지. 추세라고 그랬잖아요. 이평선은 추세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관심을 갖고 매수되기 했다 할지라도 밀려 내려와서 이평선이 후행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평선 꺾이는 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다 눈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급등 나오기 전에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121선까지도 굉장히 쉬워지는데 61선 한번 더 볼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내려왔죠. 상향 추세에서 내려왔어요. 매도하고 매수 대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 가버리죠. 그냥 밑으로. 포기. 아시겠죠? 포기입니다. 뭐, 이걸 왜 이걸 계속 붙들고 있냐 이거예요. 응? 무조건적으로 확률을 생각하시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어떻게 됩니까? 상승 추세에서. 고맙죠,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올라탔어요. 한번 올라탔는데 기울기가 사실상은 살짝 밑으로 내려오는 시점이었고, 이 옆으로 횡보를 하기에도 좀 애매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까지 멀리 당겨드리다 보니까 여기가 가파르게 올라온 것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온 겁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처음 이 가파른 지점에 편입이 어려우셨다라고 한다면 왜?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올 줄 모르니까. 근데 가파른 상승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횡보를 해줍니다. 여기서. 고맙게도. 예? 여기서도 눌려주는데 크게 밀리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분할 매수가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이격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다면 그 이후에 이런 흐름에서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주고 이평선이 완전히 돌려졌죠. 여기서는 최소한 분할 매수는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를 다 기다리시겠다? 그럼 여기 거 포기하시고 이렇게 부딪힐 때 그럼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 기울기가 상향일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면 밑으로 내려오면 매도죠, 당연히. 근데 돌려지는 구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편입 기준 잡으실 수 있다. 아시겠죠? 앞에 거는 조금 혼란스럽고 어려웠다라 할지라도 이런 그림 보시면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이평선이 기울어져 있을 때 위로 올라갔는데 여기 위에서 못 사진다. 왜? 기울어져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그 이후에 횡보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을
돌려버립니다. 살짝 이렇게. 예? 그렇게 된 이후에 급등이 나오죠. 여기서 불편해서 못 들어간다. 여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대비해서 뭐 얼마나 멀어집니까? 가격이? 아니죠. 이 라인에서 깨고 내려오면 큰일 나요. 근데 여기서 돌려줬다. 여기서부터는 편안하게 매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평선에 60일 이평선의 기울기가 상향이기 때문에 저 추세는 최소 얼마? 3개월. 그죠? 3개월이면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돌려졌으니까 하나, 둘, 셋. 그러고 나서 또 계속해서 이평선 기울기가 위로 있어요? 계속입니다. 계속. 중기 성향 잡으시기 굉장히 편하시다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21선입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하락 추세의 구간인데요.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어요. 평행 구간에. 그럼 관심인데 위로 올라가서 음봉으로 다 쏟아져 있어. 뻗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건 뭐 편입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편입되기 힘들죠.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관심권 제외. 기울어 버리잖아요. 확. 예? 근데 내가 뭐 어디 손절할 이유가 있어요?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자, 121선 돌려지는 흐름입니다. KT. 같은 KT예요. 비슷한 구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밀려 내려오던 이평선이 어떻게 됩니까? 치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쭉 뻗어줘야 되는데 못 뻗어줬어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편입을 들어가셨다 하면은 조금 장기적으로 놓고 보셔야 돼. 왜? 이평선 기울기를 121선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치고 가려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좀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깨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횡보죠. 횡보입니다. 이평선 자체 위에서 주가 부분이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그나마 어떻게 됩니까? 평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편입하셔서 가지고 가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전략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당연히 깨고 내려가면 정리입니다만 다시 돌려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재매수가 들어가셔야 돼요. 왜? 평행돼 있지 않습니까? 네? 밀려 내려오다가 평행. 혹은 여기서 잘 안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 편입이 되시면 왜 이걸 강조를 드리냐면요. 야,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들어갔다가 손절. 이 개념이 아닙니다. 왜 손절할 종목을 들어가세요? 손절 안 할 종목을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분석하시고 수급 분석하시고 캔들 분석하시고 이평선 배웠으니까 이평선 분석하시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장기 이평에서 성공이 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뉘어져 있을 때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들어갔는데 한번 추세가 나와줬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121선이면요.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흘러간다는 거예요. 쭉. 왜? KT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실적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한 번 가지고 가서 6개월 동안 무조건 갖고 가냐? 아니라는 거죠. 추세가 나오잖아요. 추세가. 이 추세에서 단기 매매도 하실 수 있고 기본 포트 예를 들어 기본 포트 30%였다. 30% 채워두시고 이 국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5% 10% 단기 매매가 가능하시다. 지금 이렇게 해서 뭐 한 가지 가지고 움직이실 수 있는 거 121선까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한 가지만 놓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디테일하고 이 내용 똑같지 않냐 중복 아니냐 아니죠. 오늘 하나 노출시켜드린 게 뭡니까? 이거 어디서 들어가고 언제 손절하고 어디서 말씀드렸잖아요. 이평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기준점을 잡자. 두 가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어려우시다면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불TV 전문가분들이 낮에도 무료방송 하시고 밤에도 무료방송 하시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 더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교육교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또 첨삭지도 해드리는 부분 같이 참여하셔서 교육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참여하셔서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오늘 기준에서 두 가지 이평선, 세 가지 이평선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미리 노출을 해드렸어요. 어떤 부분이죠? 한 가지를 놓고 보시더라도 매도,
기울기에 따라서 재매수 구간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을 노출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세 가지 이평선을 접목을 시키시더라도 승률은 분명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지만 배웠다 아니죠. 기준점을 명확히 드렸어요. 그 부분 다시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내일 부분은 추가적으로 2가지, 3가지 부분 또 공부하고 그 다음 부분까지 공부를 할 테니까 내일도 참여하셔서 좋은 수업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